이제 2교시입니다. 변화 촉진에 관한 기술 모델링인데, 모델링이라는 것은 집단원들의 모델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누구죠? 집단 상담자죠. 리더죠. 그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 모범생이 돼야 됩니다. 집단 그 프로그램에. 그리고 집단 참여 경험이 없는 집단원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 모범적인 집단원을 보면 이제 이상형이 될 수 있겠죠.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그 집단 규범을 강화하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반응성, 또 공감적 이해, 수용, 타인에 대한 안녕에 대한 관심, 또 다양성에 대한 존중감, 또 이렇게 돌봄, 서로 섬기고 돌보는 거, 관심을 표현하는 거, 감정을 표현하는 거, 또 자기를 개방하는 거, 오픈 마인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 또 모험을 감수하는 행동, 이게 재치 있는 행동이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반응을 보면서 개선해가는 그런 어떤 그 모험하는 그런 행동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어조, 이런 표현 등이 모델링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단 상담 그러면 별도의 집단 이렇게 구상하지 마시고, 원장님들은 여러분 원이 부모 교육이 집단 상담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을 적용하는, 그래서 1시간 정도면 편안한 그 어떤 그 분위기에서 발표도 하고 질문 질의응답도 받는 과정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집단 상담 그 필드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그 참여를 유도시키는 거, 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시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거, 그 반응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손들기, 거수하기. 그 진술문이 집단원 자신에게 해당되면 이제 소개하는 이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의 주제 주인공이나 어떤 영화의 주인공 닮은 사람 손드세요 해서 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 이제 변화 촉진 기술이고,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집단원이 개별적으로 그 어떤 집단 주제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또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이라면, 이젠 집단 과정을 어떻게 잘 진행할 것인지, 이제 그 과정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과 그 마지막 끝나고 평가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때 집단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부터 진단, 연결, 차단, 피드백, 보편화, 지금 여기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거죠. 지지, 격려, 종결, 평가까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은 그 집단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의 그 말과 행동, 과정에서는 집단 상담자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과정의 그 어떤 촉진감, 이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그런 역량은 집단 상담자의 언어, 그 다음에 행동에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흐름에 대한 반응, 그리고 지금 여기 here and now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현재 이렇게 집중되어서 촉진될 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바로 과정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럼 이 기술은 그 집단을 구조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 집단에 관한 구조화. 그러니까 집단 상담자가 참여에 필요한 제반 규정이나 한계를 설명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집단 상담에 참여하셨는데 이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시킬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집단의 형성을 하고 또 형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지침들, 그 다음에 상담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문제, 또 불참하거나 늦게 되는 경우에 취해야 될 조치, 그리고 유급 상황 시에 그 연락하는 방법, 또 상담실을 이용하는 방법, 또 집단들이 알아둬야 될 제반 사항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 엄수죠. 그 다음에 부과된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세 번째는 상담이 필요할 때 또는 집단 상담자가 그 개별 상담이 필요할 때는 상담실을 따로 두고 중간 이제 점검이라든지 확인할 때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이것은 구조화시켜야만 확인 점검이 가능하겠죠. 그것이 이제 구조화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에서 또 필요한 것은 집단의 한계에 관한 구조화는 책임감, 시간, 또 행동에 대한 거, 또 뭐 이렇게 애정에 관한, 친밀감에 관한 어떤 내용들. 이것은 이제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 사이 또는 집단원과 집단원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들, 그걸 이제 관한 진술이죠. 또 비밀 유지에 관한 거, 아동 학대나 자해나 타해 단서가 발견이 되면 비밀 유지가 어렵죠. 이 경우는 그 예외인 것 부분들, 그다음에 집단 그 진행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시키는 그런 어떤 원칙, 이것이 무시되는 상황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실시해야 됩니다. 근데 구조화의 목적, 왜 구조화하느냐? 집단원들이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고 또 생산적인 집단 분위기를 위한 규범을 창출하고 필요한 경우 집단의 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그들의 인간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집단원의 행동이나 그 사고, 또 감정 그 유형을 분류시키는 것, 또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그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심의하고 사정하느냐, 진단하느냐, 판단하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중요한 건 문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집단원 안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진짜 어렵죠. 힘들고 해결하기. 그런 걸 적절하게 어떻게 개입하고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기술이죠. 그리고 적절한 개입 전략 같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 그러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할 것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진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과정 기술 중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집단원의 이제 그 언어와 언행일치죠. 언행일치. 그런 집단원과 이어주는 그 관계 속에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집단 상담자는. 그래서 집단원의 그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편하게 느낄 경우에는
소통이 안 되겠죠. 구성원 간에 이제 어려움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그러한 관심사를 중점으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소외되는 집단원을 구성원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거. 또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 연결하는 거. 다른 곳으로 혼자 그 소외돼서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이제 관리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연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제 차단인데요. 과정기술에. 이것 굉장히 중요하죠. 집단 구성원 중에는 이렇게 튀는 분이 있어요. 잘 집단원에 도움이 안 되는. 멀쩡한데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등장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드러나는 거죠. 분노나 화가 나게 하는 그 언행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은 집단원의 그 과정 중에 해가 되는 거죠. 저해하는 역기능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집단 상담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에 구조화에서 이미 밝혔잖아요. 집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통제, 이런 어떤 규칙 같은 걸 정해두면 그 규칙에 근거해서 제재시키거나 행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집단 상담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중언 부언하는 사람, 앞뒤 말이 안 맞고 그런 분이 있죠. 해가 되죠.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해박 놓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보면 계속 질문해요. 괴롭히는 거죠. 이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해박 놓는 분이 있어요.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하고 그 즐기는 거죠. 이것도 정당하지 않죠. 질문도 필요할 때 적절하게 꼭 해야 될 때 질문해야 되지, 아무 때나 막 질문해서 분위기를 해치는, 그것은 옳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드러날 때 중단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처를 싸매는 일, 일단 차단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걸 치유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단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 집단 간의 논쟁, 싸울 수 있어요. 대단하죠. 싸우는 분들은. 그때 거기 형식의 논의, 그때 거기. 그러니까 그때 거기 형식의 논의. 그러니까 논의할 때 그때 거기는 어디예요? 어떤 그 일이 벌어졌으면 그때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현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필요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논의를 해서 그때는 그때고 여기는 여기죠. 그래서 here and now에 집중하도록. 그 사실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때, 그것도 이제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는 그게 필요하겠지만 계속 늘어놓으면 안 되죠. 사실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를 하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 꼬리 물기로 이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차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목표에 그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이 이동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부과했는데 그 과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에 맞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에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는 그런 습관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가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중단시켜야죠. 차단. 그 다음에 집단원에 대한 공격. 어느 한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겠죠. 그 잡단, 또 집단 목적과 무관한 이야기. 잡담을 한다든지 집단의 목적과 무관한 이야기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원의 비밀 누설, 사생활의 침해죠. 이것은 허락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회기의 종결이 임박했을 때 중단시켜야 되죠. 그 회기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죠. 적절하게
효과가 있었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달성이 됐으면 임박한 종교일 때 차단시키고 대화를 차단시키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것도 차단의 기술이죠.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차단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이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이야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다음 피드백. 앞에서도 이제 변화 촉진 기술에서도 피드백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과정에서도 피드백 중요하죠. 집단원의 사고 행동에 대한 반응, 또 역량, 느낌, 생각, 인상 등 말과 행동으로 되돌려주는 어떤 기술, 집단원들이 어떤 두려움과 기대, 또 집단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적인 피드백도 있고 부적인 피드백도 있습니다. 집단원의 강점이나 장점을 드러내는 그 언행, 이것이 정적이라면 집단원의 문제 행동이나 비생산적인 사고, 또 말과 행동들,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사용할 때 이게 부적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때가 있죠. 일깨워주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침도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있죠. 그 지침을 보면은 7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피드백, 대인관계 이거 중요하죠. 피드백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또 시의적절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무비판적인 방식. 시의적절이란 말과 유사한 게 시기적절이죠. 시기. 근데 여기서는 시의적절이 맞죠. 시기는 이제 어떤 시간이죠. 타이밍, 그런 걸 의미하고, 충고나 조언, 또 판단, 비판, 이것을 지양, 가능하면 지양, 억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히읗자면 지양이면 그걸 촉진해야 되는 이야기고, 이것은 억제해야 되는 이야기다.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느낌 형태로 표현하는 것, 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 또 정적 피드백의 어떤 적극적인 활용,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6번째는 이제 그 보편화. 집단원이 다른 집단원들과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그들도 자신과 유사한 감정과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한 기술이죠. 집단원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도 유사하게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기술,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면은 지금 여기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 집중되게 하는 거 중요하죠. 현재 집중,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그 현재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Here and now. 그래서 그 지금 경험하고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 집단 내용의 흐름을 이렇게 정지시키는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흐름을 잘 조절하고 진행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상호작용이 무시되는 경우, 또 집단은 숨겨진 주제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지금 경험하는 거, 학습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집단 내용의 그 어떤 흐름을 정지시키는 거, 다른 그 내용이 달리 그 내용으로 대체되거나 흐름이 잘못되면 정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이제 무시되거나 다뤄지지 않으면 집단의 어떤 숨겨진 주제에 의해서 방해받게 될 우려가 높죠. 그래서 집단 내용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경우에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here and now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영어에서는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는 필요 없죠. 미래도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살지 과거에 살지 않죠. 자,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아십니까? 지금, 여기, 현재. 근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현재를 인식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 있어요. 똑딱하면 벌써 지나가 있어요. 미래도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미래가 와요. 하나 이렇게 똑딱 똑딱 오는데 현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현재는 존재하지 않죠. 다가올 미래는 예측하죠. 근데 다가와요. 근데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짜 1초예요. 1초. 눈 깜빡하면 벌써 과거죠. 그래서 그런 현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지금 충실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이 생각 안 하셨죠? 평상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있긴 한데 없어요. 과거죠. 똑딱 과거, 똑딱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인식하면서 이미 과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충실해야 돼요.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현재 여러분이 충실해야 돼요. 언제? 1초 1초에 1초를 아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지와 격려. 집단원들이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북돋아 줘야 되죠. 지지하는 거, 격려하는 거. 집단원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으켜 세워줘야죠. 그 다음에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과감하게 다루고자 할 때 지지해 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건설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변화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또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려고 애쓸 때, 이때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9번째는 종결. 집단 작업을 언제 어떻게 마쳐야 되는지 이런 관한 방법이나 이건 능력에 속하죠. 기술입니다. 언제 종결할 것인지. 보통 이제 4박 5일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게 되면 종결을 오늘 저녁에 할 건지, 밤을 샐 건지, 오전에 할 건지, 오전에 다 늦잠 자요. 언제가 좋냐? 항상 밤을 지새더라도 하루 전날, 전야제를 해야 돼요. 다 종결하고 아침에 늦잠 자게 한 다음에 점심을 좀 늦게 먹어요. 그리고 평가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집단 상담자는 어때요? 리더는 밤을 지새죠. 꼬박 잠 못 자요. 왜냐?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종결했을 때 일일이 다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평가는 그 다음날 하는데 평가를 주도해 갈 때 집단 상담자가 우리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모든 문제, 이 프로그램의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그 성과에 대한 그 진단과 평가가 모든 사람이 공히 인정할 만큼 준비되어 있을 때, 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할 때, 또 어떤 사람은 초기에 이런 입장에서 참여했는데 지금 돌아갈 때는 이런 다짐과 함께 이런 멋진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감동에 찼고 벅차 있다. 지금 흥분돼 있다. 난 기대한다. 그를 기대한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와야죠. 그러면 집단 상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별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다음에도 내가 또 참여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모순된 것들을 재점검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발견될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돌아갈 때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 이런 분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분이 있었다. 이제 뭐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름을 호명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게 될 때 감동이 되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결과 평가는 매우 중요하죠. 또 이제 평가는 집단 상담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개별로 이때 처음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느낀 점들을 발표하게 하고 또 그걸 다 메모하게 해야 되죠. 그 평가 시간에 다 메모하도록 해야 됩니다. 따로 기록하는 사람 두고 또 자신도 기록하고 그래서 그 집단 그 프로그램을 인도했던 사람들은 평가하고 다 집에 돌아가지만 또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에 모여서 그 중간 관리자들 함께 참여했던 리더들은 모여서 이제 다시 기록을 해서 재정리하죠. 그래서 수련회 이제 프로그램 핸드북이 나오면 평가까지 넣어서 결과 보고까지 하는 핸드북이 나온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근데 거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핸드북과 수련회 끝난 뒤에 한 15일 정도, 2주 지난 뒤에 책자가 나와서 다시 돌려주면 프로그램이 목표한 바와 중간의 과정에서 또 종결할 때까지 기록,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지도자가 평가한 거, 또 사례들, 또 참여자들이 느낀 것들을 다 기록해서 책자로 딱 제시하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런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해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교시 여기까지 마치고 3교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